예를 들어 내가 금액을 내가 4만 그쵸. 원까지 이제 내려서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원래 이만큼 팔 수 있는 걸 이렇게 팔았다고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나 시간 아껴야 돼.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리기 시작하겠지, 그림을. 제가 풀채색 타입과 낙서 타입으로 커미션을 받고 있는데 풀채색은 아예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낙서 타입은 달에 10장씩 들어올 정도로 빈도가 잦은데 풀채색은 몇 달째 신청이 0장입니다. 가격이 크게 비싼 편이 아닌데도요. 일단 제가 풀채색이랑 러프 커미션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풀채색은 진짜 지금 거의 몇 달 수준도 아니고 한 1년째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근데 러프 샘플은 저번 주만 해도 10장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한 주에? 그래서 왜 풀채색이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고치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금액을 네. 알아야 돼요. 금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두상이 5,000원이에요. 전신은 15,000원이에요. 풀채색 하면은요. 두상이 2만원이고 전신이 7만원이네요. 채팅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5만 원에 15,000원이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결국에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는 여기가 너무 싸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네. 다시 봤을 때 가격에 비해서 괜찮아. 약간 그래가지고 일단 잘 나가는 게 제일 크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풀채색은 이 가격 대비해서 뭐가 더 나아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온 사람이라도 이 가격을 보고 나면은 이 퀄리티에 7만 원인데 얘가 15,000원이야? 그러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나도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할 이유가 없죠? 자기는 생각을 못 했구나, 이거를. 그쵸? 네, 왜냐하면은 이게 러프 타입이 그냥 말 그대로 스케치거든요. 그리고 풀채색은 저 스케치 위에다가 선 한 번 따고 명암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드리는 정성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였는데, 그래서 러프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두 시간 안에 그리는 정도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그렇게 받은 거였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가격 책정이 본인 네. 노동력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는 사람은 그 파는 사람의 노동력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뭔가 손이 더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 금액을 더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냥 맛있냐 맛없냐지,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은요. 네네. 커미션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풀채색 샘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를 잘 못 느끼겠어요. 꼭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의 매력이 이제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라는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도 음식 먹을 때 그렇잖아요. 가성비 있으면은 약간 눈 뒤집어져가지고 일단 하는 거잖아. 뭔 느낌인지 알죠? 그쵸.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좀 큰 거야. 명확하게 그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이게 가치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차라리 얘가 없었으면은요, 누군가 얘를 시켰을걸? 맞아요. 러프 없었을 때는 풀채색이 좀 들어왔었는데 러프 들어오니까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도 완전히 그 매력이 떨어지느냐 하면은 그 정도까진 또 아니야.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근데 패다가 가성비 좋은 걸 자기가 직접 비교시켜 놔버렸잖아요. 이건 사실상 이걸 사라고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 아니에요? 이거 가격을 딱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이걸 사러 왔다가도 이거 낼 돈으로 이거 대장 내장할 수 있잖아. 무조건 이거 하지. 그러면은 왜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일부러 이거 사라고 본인이 마케팅한 거 아닌가 싶을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나름 느낌이 있고 본인은 뭐 이제 대충 그렸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크한 단색의 느낌도 또 매력이 있는 거 본인도 나름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것도 괜찮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팔 때 노동력 기준으로 원래 책정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풀채색을 잘 나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은 얘도 뭔가 이제
장점을 줘야지. 얘를 탈 이유를 만들어줘야지. 얘를 그렇다고 여기서 떼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럼 얘한테 얘가 죽지 않을 정도의 상대적 매력을 좀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금액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금액을 내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나 가성비 돼버린 거 얘까지 가성비를 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본인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림이 싸다고 느낄 정도로 팔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격을 싸게 파는 순간부터 그럼 나 이제 대충 그린다 이렇게 돼버려. 태도가 바뀌어.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한테. 예를 들어 내가 금액을 그냥 4만 원까지 이제 내려서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원래 이만큼 팔 수 있는 걸 이렇게 팔았다고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나 시간 아껴야 돼.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리기 시작하겠지, 그림을. 그러면은 더 실력도 안 늘고 성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자기 그림이 퇴화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서 맞춘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각오를 해야 돼. 나는 가격을 낮췄지만 난 퀄리티까지 낮추진 않을 거라고 본인이 스스로한테 약속을 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프로 영역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취미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결론 그냥 내리지 말아라.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사실상 얘는 못 파는 상태가 계속 될 거란 말이죠. 얘를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있어야 돼요, 옆에. 왜냐면 얘가 가성비 있어 보이는 건 얘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은근히 많아요. 안 팔릴 거 알면서 매장에 걸어놓는 마케팅 수법이 실제로 있거든요. 음식점에서도 되게 비싼 메뉴 몇 개, 한두 개 놓고 나머지 싼 거 넣어가지고 이건 싸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가치로서 그냥 얘를 내비두는 게 훨씬 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누군가가 이 방송을 보고 상담자 방식을 벤치마킹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부러 요 정도의 밸런스의 그림을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얘가 오히려 퀄리티가 낮고 금액만 높고 했으면은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이 안 떨어졌을 텐데 얘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얘가 3장 4장이라면은 그게 더 좋아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생각 회로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적절한 퀄리티 차이가 쉽게 이렇게 딱 조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은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긴 한데 사실 커미션으로 솔직히 그림 연습 하는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너프 쪽으로만 받다 보니까 연습이 아예 안 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불안한 느낌. 맞아.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커미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커미션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커미션 많이 받다 보면은요, 자기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져. 커미션을 할 때 초반은 실력이 되게 많이 늘어요. 원래 뭐 3장 그릴 사람이 커미션 들어오니까 막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막 5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실력이 확 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릴 수 있는 양의 한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이제 좀 도달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커미션 퀄리티를 높이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커미션 퀄리티를 더 높이려면은 얘를 양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 그려야 퀄리티를 높일 수 있거든. 근데 덜 그리긴 싫은 거야. 왜냐면 돈이랑 직결되니까. 내가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몇만 원을 포기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시간에 쫓겨가지고 천혜듯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순간부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커미션 짝짝 받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이해는 돼요. 돈이 아까운 거야, 자기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히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맨날 가성비로 살 거예요? 그건 싫잖아요, 자기도. 그쵸. 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자기도 몸값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장 정도 빼세요. 앞으로 하고 본인 그림을 좀 그려요.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걸 하면서 풀채색 같은 샘플을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맞아요. 안 그래도 커미션만 한다고 풀채색 예전엔 좀 그렸었는데 그 뒤로 잘 안 그려가지고 샘플도 사실 러프 샘플은 완전 최신 샘플인데 풀채색 한 1년 전 샘플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지. 이제 옛날 그림이니까 또 남들이 보기에는 또 별로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양보를 좀 해야 돼. 미래 투자를 해야 돼.